어머니는 제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뭐? 뭐가 부끄럽다는 거니? 내가 부끄럽다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결혼식에 오시면 미선이 부모님께 창피해요. 재활용품 줍는 어머니가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미선이네는 대기업 임원 가문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였구나. 근데 이건 알아둬라. 그 미선이란 여자 엄마가 보기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아, 맞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 신혼집 대출금으로 필요해요. 돈? 내가 40년 동안 너 뒷바라지하고 모은 돈을 어차피 저한테 줄 돈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그 돈으로 뭐 하시게요? 그래. 내가 이런 아들을 뒀구나. 안녕하세요. 세상이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춘옥입니다. 올해 66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참 힘드네요.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파서. 민수가 5살 때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제 고단한 인생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재활용품을 줍고 아침 6시부터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저녁엔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민수가 잘 자라주니까.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오늘 저녁은 치킨 먹자. 그때만 해도 민수는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등하교할 때면 제가 일하는 포장마차에 들러서 숙제도 하고 때론 옆에서 심부름도 해주곤 했죠. 우리 엄마가 최고야. 다른 애들 엄마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시고. 그런 민수가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제가 포장마차에서 일한다는 걸 숨기더니 나중엔 아예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재활용품 줍는 걸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하다면서. 엄마, 제발 나 창피하게 하지 말아요. 다른 애들은 다 회사 다니는 엄마를 뒀는데. 그래도 전 이해하려 했어요. 사춘기니까 저러다 나중에 철들면 달라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제가 착각했네요. 그게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학자금 대출도 받았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쓴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명품 시계 하나 샀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때 민수가 산 시계가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쓰레기를 주워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시계로 변해버린 거죠. 미쳤니? 그 돈이면 내 등록금이. 엄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난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힘들게 번 돈으로 허세 부리는 걸 보니 암담하더군요. 그러다 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쓰러졌어요. 위암 3기로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서두르자고 하시는데 그때 민수가 엄마,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좀 더 버텨보면 안 될까요? 내가 취직하면. 자기 어머니 수술비가 아깝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전 또 이해하려 했어요. 취직도 안 했으니 그렇지 하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했어요. 새벽에 재활용품 줍는 건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포장마차는 계속했어요. 구토가 나도 머리가 빠져도 민수 취직하면 지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3년을 버텨서 민수를 중소기업에 취직시켰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취업 컨설팅도 받게 하고 정장도 사주고요. 그런데 취직하고 처음 받은 월급을 자기 명품 가방 사는 데 썼더라고요. 엄마, 회사에서 이 정도는 해야 무시 안 당해요. 엄마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래요. 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 아들이 제가 목숨 걸고 일해서 번 돈으로 허세나 부리고 그러다 작년 겨울쯤 민수가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여자의 눈빛이 뭔가 계산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미선이라고 해요. 저 어머니 아들 잘 만났죠? 진짜 착하고 능력 있잖아요. 억지스러운 말투. 처음부터 과하게 칭찬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보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장갑을 꼈는데도 투병으로 부어오른 손가락을 유심히 보더니 어머니,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나 봐요. 근데 어머니, 재산은 좀 모아두셨어요? 첫 만남에서 하는 말이 재산이라니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게 그 후로 미선이는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맛있는 과일을 사들고 와서는 어머니, 이거 비싼 샤인머스켓이에요. 어머니 드시라고 특별히 제가 골랐어요. 과일을 건네고 나면 어김없이 돈 얘기가 나왔죠. 근데 어머니, 아들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재활용품으로 꽤 모으셨다고 하던데. 동네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캐고 다녔나 봐요. 누군가 제가 40년간 재활용품을 모아서 꽤 큰 돈을 모았다는 걸 알려준 모양이에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89평이에요. 분양가가 15억인데. 우리 민수 오빠가 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15억이라뇨. 우리 민수 연봉이 4천도 안 되는데. 제가 놀라서 물었죠. 민수가 어떻게 그 돈을. 아니, 어머니가 도와주실 줄 알고요. 어차피 민수 오빠 줄 돈 아니에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명품 가방 시계. 심지어 신혼여행도 몰디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신혼여행 정도는 제대로 가야죠.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고요. 물론 경비는 어머니가.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가 일하는 피부과를 소개하면서 어머니, 우리 원장님이 어머니한테 특별 할인해준대요. VIP 회원권이 5천만 원인데 어머니는 특별히 3천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미선이가 피부과 원장 비서가 아니라 실적을 올려야 하는 영업사원이었다는 걸. 하루는 민수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예. 미선이 어디 회사 다닌다고 했니? 엄마, 미선이는 대기업 임원 딸이에요. 지금 피부과는 취미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기업 임원 딸이 왜 피부과 영업사원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단서를 잡았죠. 아이고, 춘옥 씨. 그 여자 소문 못 들었어요? 사채 빚만 수억이래요. 카드 빚에 보험 사기에 전 남자친구한테서 2억을 뜯어내서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도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복도에서 한 남자가 쓰러지는 걸 봤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부축하려는데 그분의 병원비 고지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김정웅. 미선이가 입에 올리던 대기업 임원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간호사를 부르고 응급실로 모시고 그렇게 알게 된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도와드린 거였는데 혹시 따님이 미선이신가요? 병실에서 무심코 던진 제 질문에 그분이 놀라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아시나요? 제 딸. 알고 보니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렸다가 걸려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횡령한 10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제발 이 사실을 미선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딸한테는 아직도 임원이라고 속이고 있거든요.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딸이 돈 때문에 절 미워할까 봐.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왔어요. 사실은 제가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다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혹시 미선이가 돈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진 않나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아버지로서 자기 딸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거죠. 전에도 돈 때문에 큰 잘못을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 우시더군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미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미선이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더니 순간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그날 이후 미선이의 태도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제가 자기 비밀을 알게 될까봐 초조해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때 미선이를 먼저 내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우리 민수의 선택을 믿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우연히 미선이 통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응, 그 할머니 돈 좀 있어. 40년 동안 모았다니까 꽤 될 거야. 암 투병 중이래. 금방 돈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하자마자 돈 받아내서 우리끼리 써버리면 되지.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돈으로 내 빚도 갚아주기로 했잖아. 당근이지. 내가 언제 오빠 안 도와준 적 있어? 이번에도 잘 될 거야. 그제서야 알았어요. 미선이에겐 동거남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수는 그저 돈을 뺏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죠.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나 미선이랑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엄마 통장에 있는 돈 신혼집 대출금으로 필요해요. 어차피 나중에 제 돈 될 거. 지금 좀 빌려주세요. 애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제발 미선이 험담은 그만해요.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돈도 안 주시려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민수의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그런 눈빛. 알았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결혼식 전에 줄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전 다른 계획이 있었죠. 결혼식 전날 밤새 앉아서 편지를 썼어요. 하객들에게 나눠줄 편지를 말이죠. 40년을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서 절연을 선언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의 모든 증거도 준비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친 내용, 현재 동거 중인 남자 사진, 피부과에서의 실적 내역, 심지어 미선이 아버지의 횡령 사건 신문 기사까지 준비했죠. 결혼식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가져오셨죠? 미선이가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항암 치료 중인 제게 돈 타령이었죠. 그럼 가져왔지. 역시 우리 어머님이세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명의 이전하시는 거죠? 미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맞다. 어머니, 오늘 결혼식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오시면 창피하대요. 그래? 네, 어차피 돈만 주시면 되는 거. 굳이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어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하객들에게 나눠줄 편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요. 결혼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멋진 신랑 신부의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결혼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요.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울리고 민수와 미선이가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잘 차려입은 모습은 처음 봤네요. 잠시만요. 제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은 앙상하게 마른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 제발요. 부탁드렸잖아요. 민수가 달려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서는데 온몸이 떨렸지만 제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죠. 이 결혼식은 사기극입니다.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부끄럽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내가 평생 부끄러운 존재였지. 제 활용품이나 줍는 엄마가 창피했잖아. 하지만 오늘은 끝까지 말할 거야.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봉투들을 하객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입니다. 증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미선이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하객들이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나. 설마. 사진 속에는 미선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전 찍힌 불륜 현장, 카페에서 호텔에서, 심지어 어제도 그 남자를 만났다는 증거까지. 이건 다 조작이에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미선이가 오열하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눈물.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미선이의 불륜 사실을 일주일 전부터.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전 미선이를 사랑해요. 미선이도 이제 저만 바라본다고 약속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제발,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뭐? 내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목소리가 떨려왔죠. 어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미선이도 이제 정말 잘못했다고 했고요. 어머니도 아버지 가시고 힘드셨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미선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미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민수 오빠만 바라볼게요. 예전에 저는 잊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들었죠. 용서해 주세요. 새 출발을 시켜주세요. 사랑의 힘을 믿어주세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용서와 화해, 사랑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 미선이의 눈빛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봤어요. 살짝 올라간 입꼬리, 승리의 미소였어요. 내 아들을 완벽하게 자기 소나기에 넣었다는 그 오만한 눈빛을 봤죠. 이제 어머니도 저희 편이 되어주세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보고 싶어요. 결국 그날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용서할 줄 모르는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어머니, 이제 우리 시작해요.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민수의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신혼여행을 호텔 스위트룸으로 예약했다면서 카드값을 내밀더군요. 무려 2천만 원. 어머니, 이제 한 가족인데 체면도 있잖아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면 쪽팔리잖아요. 결혼 한 달 만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회사에서 돈을 좀 썼어요. 미선이가 임신한 것 같다고 해서. 임신축 하용 외제차 계약금을 넣었더군요. 알고 보니 9천만 원짜리 수입차였죠. 게다가 임신은 거짓말이었죠. 둘은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시계, 가구. 한 달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써도 모자란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돈이 없으시다뇨. 통장에 얼마나 있는 건지. 우리도 알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민수 고모까지 절 찾아왔어요. 민수 마누라가 그러는데 올케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며? 그래도 지금은 한 식구인데 그렇게 하면 쓰겠어? 알고 보니 미선이가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선 더 심했어요. 항암 치료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머님, 이거 사인만 해주세요. 주택담보대출 서류예요. 어차피 나중에 민수 오빠 거 될 거. 미리 좀 쓰면 안 될까요? 거절하자 둘이 태도가 돌변했어요. 이 할망구가 진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있을 건데 재산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뭐하게. 병실에서 고성이 오갔죠. 암 환자가 돈이 뭐가 필요해요. 치료비도 우리가 내는데. 실제로는 치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면서 거짓말이 너무 기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절 찾아왔어요. 김춘옥님 약이 바뀐 게 이상해서 검사해봤더니 항암제가 전혀 다른 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보니 미선이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병실에 들어와 약을 바꾼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알게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옆 동네 마트 주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모님 며느님, 3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독신 노인을 노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재산을 다 빼앗고 도망갔대요. 그 할머니는 결국. 그리고 며칠 뒤 민수 내외가 제게 음료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기운 나시라고. 제가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다행히 옆 병실의 김순자 씨가 그걸 발견했죠. 춘옥 씨, 절대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어제 이 며느리가 약사랑 뭔가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경찰 검사 결과 치사량의 독곡물이 들어 있었대요. 그제서야 주변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여자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3명의 노인을 노렸대요.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했다면서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민수를 따로 불러 물어봤어요. 너 이런 걸 알면서도. 민수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 없었어요. 에이, 엄마도 참. 그냥 돈 주시면 될 것을 이렇게 조사하고 캐물으시고. 그래서 뭐 어쩌시게요. 신고라도 하시게요. 어차피 엄마 돈은 제 돈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냥 주시면 될 걸.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죠. 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춘옥 씨, 먼저 녹음기부터 설치하시죠. 이런 흔적은 꼭 남기셔야 합니다. 6개월 전 강력반 최 형사님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신 거였죠. 혈액 검사에서 미세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누군가 김춘옥 씨를 조금씩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 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들. 이 여자가 맞으신가요? 3년 전 부산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진 속 미선이었어요. 머리 모양만 달랐을 뿐 분명 그 얼굴이었죠. 치매 노인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 요양원 운영하면서 벌인 횡령. 그리고 3건의 의문의 사망 사건 모두 이 사람입니다. 충격적이었죠. 정신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녹음기는 항상 제 베개 밑에 숨겨뒀죠. 거기에 민수 내외의 모든 협박과 욕설이 고스란히 담겼죠. 어머니가 돈을 안 내놓으면 다치시는 수도 있다고요. 사고? 뭐 노인들은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직접 위험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 영양제 제가 특별히 구해온 건데. 아, 고마워. 근데 난 지금 물이 없어서. 제가 부어드릴게요. 그렇게 받아둔 음료수는 바로 경찰 증거물이 됐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당하셨어요. 처음엔 친절한 며느리인 척, 나중엔 재산을 다 빼앗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여자가 피해자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말이죠. 체포 현장은 뉴스에도 나왔어요. 40대 여성 어씨 시어머니 독살 미수 혐의로 체포. 전국적으로 연쇄 범죄 정황 포착. 특종 보도가 이어졌어요. 효부 가면 쓴 연쇄 살인마. 전국 요양원 돌며 독극물 투입. 가족 가장한 사기단, 노인 재산 노려범행. 공범 10여 명 검거. 명문대 출신 며느리의 충격적 정체. 15년간 이어진 잔혹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미선 용의자 7년 전 친할머니도 독살했다는 증언 나와.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노인 재산 빼돌려. 전국 조직망 구축.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민수도 공범 혐의를 받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내의 전과, 수법, 모든 걸.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CCTV에 찍힌 영상을 보시죠. 당신이 어머님 통장을 빼내려 한 장면. 이것도 모르셨다고요? 민수는 결국 불구속 입건됐어요. 회사에선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봐, 자네 뉴스 봤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민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제가 늘 다니던 재활용품 수거 길에서 민수를 마주쳤어요. 엄마, 저예요. 까만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제 모습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경찰 조사실에서 미선이는 모든 걸 실토했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노린 거예요. 재활용품이나 주워서 돈 모은다길래 쉬운 목표물이라고 생각했죠. 민수, 그냥 이용한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어미도 팔아넘길 것 같은 놈이었으니까. 1심 재판. 미선이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상습 사기, 그리고 존속살인 미수까지. 민수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저는 모든 재산을 정말 기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에서였죠.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아침 민수는 제 병실 앞을 서성이다 갔어요. 처음엔 문도 열지 않았죠. 1달, 2달.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재활용품 줍는 길에 따라 나서더니 제 카트를 밀어주겠다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나 봐요. 이거 엄마가 40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도 절 위해서.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새벽 4시. 영하 10도의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카트를 밀더군요. 저기, 춘옥 씨. 동네 슈퍼 주인이 민수를 보더니 놀라워 하셨어요. 아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어제는 그 양반이 혼자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도와주고. 알고 보니 민수가 퇴근하고 밤마다 동네를 돌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 전 이제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제가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진짜 아들로서.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 재산,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엄마, 그러시면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난 너무 부자야.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로 돌아왔으니까. 지금 민수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재활용품을 주어요. 힘들다고 징징대지도 않아요.
돈이 참 무서운 거더군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어놓고 살인도 부추기고 그래도 전 믿어요. 잠시 돈에 눈이 멀었더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찾게 된다는 걸 저는 요즘 비슷한 처지의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자식 때문에 목숨을 잃지도 마세요. 우리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선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민수가 결국에는 참된 길을 찾을 거라 믿습니다. 제 아들처럼 지금도 매일 새벽 저는 민수와 함께 카트를 밀어요. 이제는 그 길이 이전처럼 춥고 힘들지만은 않네요. 왜냐하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어디선가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내어주려 하시진 마세요. 김춘옥 님이 겪은 이 이야기가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한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지만 그 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이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